자, 시작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실래요? 칠판. 자,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공단기와 항공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건쌤입니다. 오늘 일단 강의의 목적은 저희가 이제 몇 문제를 풀어서 몇 문제를 맞았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강의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하시는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조사를 쭉 한번 해보니까 지금 6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12분 안에 6문제를 풀었는데 6문제를 다 푸신 분이 한 80%도 안 돼요. 그러니까 80%가 못 푸셨어요. 다 못 푸셨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안에 얼마나 잘 풀었는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6문제를 다 풀었지만 정답률이 떨어지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항공에 처음 강의한 게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이제 무료 특강을 했어요. 무료 특강을 했는데 3주짜리 특강을 했습니다. 독해 특강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강의 평가서를 조사를 했어요. 보통은 강의 평가서를 이제 학원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꺼려해요. 왜냐면 평가서에는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점수가 낮으면은 그때부터 강의가 좀 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반대로 제가 강의 평가서를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특강을 할 때 이거 좀 조사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학원에서 놀라요. 왜냐면 처음 있는 일인 거죠. 학원에서 얘기도 안 했는데 강의 평가서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조사를 해달라는 거야. 왜냐면 그때는 처음 강의하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듣보잡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강의 평가서를 이제 딱 보여드리고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딱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3주짜리 강의였으니까 교수님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3주차 때 조사를 해서 이제 드리면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첫 수업 때 첫 수업을 듣고 강의 평가서를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뭔가 증명할 게 필요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점 10점 만점 중에 이제 평가서를 조사를 했는데 몇 점이 나왔을까요? 몇 점 나왔냐면 98점이 나왔습니다. 9.8점이죠. 10점 만점 중에 9.8점이 나왔는데 조금 이제 의심스럽게 보시네요. 그때 강의 평가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예전에 받았던 원본이 있어서 한번 끄집어 내봤어요. 오랜만에 2년 반 만에 한번 읽어봤어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여기 보시면 평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나타나셨네요. 올해 들어 가장 잘한 일이 오늘 수업을 들은 것이겠어요. 모의고사 과목 100점 받았을 때보다 흥분됩니다. 의심스러운 분들은 또 이제 이런 거 대조하죠. 진짜 얘가 쓴 게 맞나? 이렇게 막 대조하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진짜 이제 학생분들이 쓴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남은 2주 동안의 수업이 기대될 정도로 너무 즐겁고 쏙쏙 들어오는 강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독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4시간 수업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약장사 같죠, 그죠? 처음에 저희가 이제 6문제를 풀었잖아요. 자, 6문제를 이제 영어를 보고 풀었어요, 그죠? 풀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분 정도를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한글로 된 걸 가지고 푸셨잖아요, 그죠? 푸시면 알겠지만 그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6문제를 시간에 다 풀어 다 맞췄어? 이런 수업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독해 방식이 이런 거였다면 오늘 강의 들으시면은 완전 반대 방향의 사고를 가지고 가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전에 제가 이제 높이뛰기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뜬금없죠, 강의가? 높이뛰기 역사에서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네? 어떤 사건이냐면 높이뛰기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올림픽 때 어떻게 뛰는지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뛰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충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 1968년 이전에는 이제 높이뛰기를 어떻게 뛰었냐면 이렇게 뛰던지, 예? 이게 뭐 가위뛰기라 그래요? 이렇게 뛰던지, 뭐 이렇게 뛰던지, 이렇게 뛰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딕 포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짠 하고 나타나는데 예선을 하는데, 그죠? 예선을 하는데 다 뭐냐면 이제 앞에 이런 식으로 뛰는 거죠. 뛰는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어떻게 뛰냐면 이렇게 뛰는 거야. 이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방식이죠. 이래요.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애가 딱 나타나서 듣보잡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높이뛰기를 하는데 이렇게 뛰는 거야. 당연히 예선은 통과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뛰고 나서 이제 예선을 통과하고 나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쟤 뭐야, 쟤. 병신처럼 뛰네? 막 손가락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높이뛰기를 이제 막 연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왜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뛰어야 되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높이뛰기를 하는데 계속 연구하는 거죠. 이렇게도 뛰어보고 저렇게도 뛰어보고. 그래서 자기만의 가장 좋은 방식을 터득한 거야. 이렇게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이제 내보인 게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 처음으로 이제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때 2m 24 신기록을 세웠고요. 이분께서 당연히 금메달 땄습니다. 땄고요. 심지어는 지금은 이제 배면뛰기라고 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때 이후로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폭스버리 플롭이라는 이 높이뛰기 자세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이후로 모든 높이뛰기 선수들이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오늘 저희가 이제 독해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꿀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는 정반대의 방식, 이걸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런 거죠. 빨리 읽어야 돼. 왜 빨리 읽어야 되냐면 근거가 되게 타당해요. 지문이 길어집니다. 문장도 길어지고요. 시간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빨리 읽어야 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읽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어휘를 알아야 돼. 이게 세 가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독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야. 이게 지금 영어지만 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작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글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글을 한 번도 안 써보셨어요? 네? 글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뭔가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쓰는 거죠. 그러면 글을 쓸 때 쉽게 쓸까요? 아니면 어렵게 쓸까요? 내가 글을 쓴 다음에 내 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앞에서부터 막 전문 용어를 써서 어렵게 써? 책이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근데 딱 읽었는데 이 책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술술 읽히는 거야? 그럼 뭔가 이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글을 쓸 때 일단 쉽게 써야 되겠구나. 이거는 공감하세요? 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한 8문장 정도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겁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문장 중에서 내가 내 글에 대해서 그죠? 사람들이 이제 끌어들이려면은 뭔가 이제 호기심을 가질 만한 뭔가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몇 번에 배치하시겠어요? 1번이에요, 8번이에요? 1번을 딱 읽었어.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뭐 주제도 모르겠고 지겨워. 그럼 책을 어떻게 하겠어? 덮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1번을 딱 봤는데 뭔가 호기심 있는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심리가 생겨요? 두 번째 문장도 읽어봐야지 라는 생각이 생기잖아요. 생각을 안 하세요, 평소에? 그런 생각이 생기시나요? 생기세요? 네. 그러면 봐요. 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쓰는 건데, 그러면 그 필자 입장에서 보시면은 절대 어렵게 글을 쓰지 않아요. 더군다나 뭐냐면 첫 문장에서 모든 그 소유자들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독자들을. 그러려면 첫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쉬운 내용을 넣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뭐 필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편하게.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문장에 뭐가 있냐면 글의 중심 소재라는 게 있어요. 환경오염이라든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중심 소재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중심 소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뭘 찾으셔야 되냐면 이 중심 소재의 속성을 찾으셔야 돼요. 예? 속성이라는 건 저겁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이 흔히 하고 있는 영어 공부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소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소재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생각해서 잡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이런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주제문에 대한 단서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글에서. 네? 그래서 처음에 문제 푸세요라고 했을 때 전력질주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서 계셔야 돼요. 서 계시고 첫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되면 천천히. 아시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넘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문장에서 중심 소재랑 소재의 속성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쓴다면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를 던졌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뭐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싶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첫 문장에 대한 상술이 되든지 아니면 반론이 나옵니다. 글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언급됐단 말이에요. 언급됐는데 이게 왜 좋냐면 이렇게 언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아니야 이 방법 별로 안 좋아. 이 방법이 좋은 거야? 라고 반론이 제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글이 또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또 뭐다? 한 번 더 결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처음에 1번 문장에서 등장했던 주제가 있겠죠? 이 주제를 강조하면서 글을 끝내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처음에 주제를 던져놓고 나서 뭐다? 여기에 대해서 뭐다? 반론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잡았던 이 주제를 가지고 뭐다? 반대되는 내용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봐요.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생각 저겁니다. 첫 문장의 소재를 잡아야 되겠구나. 되세요? 그래,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소재의 속성을 찾으셔야 돼요. 됐나요? 그게 우리가 첫 문장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예측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장은 첫 문장에 대한 상술 혹은 반론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뭐다? 주제를 강조한 건지 주제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 건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세요? 되세요?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영어로 쓰여졌을 때랑 그죠? 한글로 쓰여졌을 때랑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그죠? 이래요?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영어랑 한글이 그죠?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어차피 언어잖아요? 똑같은 글입니다, 그죠? 논리적인 전개가 동일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봐요. 첫 문장을 봤어요. 우리 뭐 찾아야 된다고요? 중심 소재 찾아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첫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중심 소재로 만약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어? 마음속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치셨나요? 치셨나요? 자, 그다음에 중심 소재의 속성 찾아보세요. 자, 볼게요. 봐요. 중심 소재는 뭐냐면 대중적인 양육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대중적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뭐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글의 종류 중에서 통념 비판이라는 게 있어요. 통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대부분이 생각한 사람들이 뭐 행동하는 거, 이게 통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A라는 방식으로 공부해요. 통념 제시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통념에 대한 상수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해서 반론을 제기해요. 이게 통념 비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보시면 대중적인 양육법이라고 되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통념 비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중적인 양육법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흘러가는 글이에요. 뭘 보고? 이 단어만 보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래요. 대중적인 양육법을 단순히 채택하는 것의 문제는 나왔죠. 그럼 이게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죠. 그것이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변수, 자녀의 독특함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소재가 나왔고요. 소재의 속성이 나왔잖아요.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인 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첫 번째 문장 이해되셨어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뭐 아니면 뭐? 상술 아니면 반론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가 있죠. 그래서는 결론어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는 결론어기 때문에 앞에는 원인이 있겠죠. 뒤에는 뭐다? 결과가 있겠네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는 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결론어가 있기 때문에 뭐다? 같은 맥락이고 우리는 뭐다? 이 결론어를 보시고 이거는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상술이구나,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한 가지 양육 방식이 모든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이렇게 있죠. 주장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죠. 됐어요? 첫 문장에 대한 상술. 됐죠? 우리는 정원사의 안내서의 일부를 참고할 수도 있다 그랬죠. 정원사들은 막 꽃이나 이런 거 기를 때 있죠. 꽃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예? 물을 똑같이 줄까요? 다르게 주겠죠. 반대죠. 아시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 자, 마지막 문장이 이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론하는 건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봐요. 일단 우리가 아이들이 진정 어떤 아이인지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아이들마다 같아야 달라요? 다르겠죠? 이래요? 이걸 알게 되면 약육 방식의 변화를 준 방법을 알아내기 시작할 수 있다. 약육 방식의 변화를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보편적인 방식은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뭐뭐 한다면 돼 있죠? 잘 봐요. 이런 겁니다. 일단 강의 들으시고 복습만 열심히 하시면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뭐 하자? 복습하자죠. 이래요. 그래서 일단 뭐뭐 한다면 이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글을 읽을 때. 아시겠어요? 그러면 조건이 나왔을 때는 뭐다? 아, 이거 주제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주제가 같아요, 달라요? 첫 번째랑 마지막에 같죠, 지금? 대중적인 양육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문장은 뭐다? 주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몇 번이에요? 1번인 거죠? 아, 1번이구나. 되셨나요? 이 논리가 그대로 영어에 적용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7번 다시 보세요. 필기할 거 없어요. 제가 이 PPT를 저희가 단톡이 있거든요. 단톡에다 제가 다 원본을 그대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한번 그 예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오셔가지고 아시겠죠? 자, 보세요.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이제 조금 막막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글을 볼 때 길잖아요. 긴데 주제 제목 요지 같은 경우는 처음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을 겁니다. 아까 왜 그런지 논리적인 설명을 드렸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 긴 지문 중에 우리 뭐다? 이렇게 세 가지 문장 볼 거예요. 아시겠죠? 첫 문장 볼 때 뭐 생각해야 된다고요? 중심 소재. 그래, 중심 소재의 속성 찾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the problem. 어떤 문제죠? 어떤 문제냐면 단순히 뭐다? 어떤 대중적인 방식을 adopting, 선택하는 것의 문제는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양육에 있어서의 방식이죠. 됐죠? 소재는 지금 뭐냐면 양육 방식에서의 대중적인 어떤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봐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봐요. 중심 소재 등장했죠? 맞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문제점이 했으니까 중심 소재의 속성까지 드러났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주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속성은 부정인 거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그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하고 있답니다. 이 방법이. 예? 근데 어떤 변수를 무시하고 있냐면 교육에 있어서인데 얘는 뭐냐면 앞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주제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아이들이 독특함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첫 문장에 잡혔죠, 주제가. 자, 그 다음에 쏘가 있죠. 됐나요? 결론어 맥락 동일합니다. rather than이 무슨 말이에요? 뭐뭐라기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rather than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장하란 얘기 하지 말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주장하냐면 보육에 있어서의 한 가지 어떤 스타일이 효력이 있을 거야 이 말이죠. 누구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주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 어떤 페이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참고해야 되는데 정원사의 어떤 핸드북의 어떤 뭔가 내용을 참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자, once 나왔죠? 일단 뭐뭐 한다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읽으실 때 once 나오잖아요. 아, 주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뭐를? 실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이해하고 나면 그 아이들은 다 다르다 그랬죠? 대중성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뭘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어디에? 보육 스타일에 이걸 이해할 수 있답니다 지금. 되셨나요? 이래요? 그럼 잘 봐요. 글을 읽을 때 문장이 길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독해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최근 모의고사의 문제야. 예?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수준 중에서도 수준이 조금 낮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고위 수준의 한 중간 정도가 공무원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일반적인 문제가. 그러면 글을 읽을 때 봐요. 전체 이 문장을 다 읽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읽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을 배우셔야 돼요. 잘 봐요. 제가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뭐다? 이렇게 봤잖아요.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봐요. 첫 번째 문장에 대중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소재랑 속성이 다 잡혔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에서 뭐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주제 동일하자. 그래, 마지막에 일단 우리가 뭐다? 아이들이 정말 어떤 애들인지 이해하고 나오네. 그럼 이것도 뭐냐면 주제에 대한 강조잖아요. 그러면 글을 읽을 때보다 이렇게만 읽으시면 뭐다? 주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고 아, 주제가 뭐다? 아, 1번이구나. 이렇게 잡아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감이 조금 오세요? 오세요? 자, 다시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남들이랑 똑같은 관점에서는 남들을 못 이겨요. 나보다 먼저 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근데 방법을 조금 바꾸잖아요. 그러면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잘 봐요. 남들이 보는 시선은 이거죠. 이 문제를 풀 때. 그럼 우리 어떻게 봐요?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이게 두 번째 관점이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봐요. 자, 두 번째 문제인데 보세요. 자, 영화 그라운드호그 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빌 머레이라는 애가 연기한 기상캐스터는 하루를 반복해서 다시 살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요? 영화 얘기죠? 맞아요? 주인공 누구예요? 기상캐스터죠? 됐어요? 얘가 지금 뭐 한다고요? 하루를 반복해서 살아가네요. 중심 소재 잡혔죠? 속성이 뭐죠? 내가 하루를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겠죠? 나쁜 거잖아요? 아, 뭐다? 부정이구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는 뭐다? 교훈 찾으시면 돼요. 이솝우화처럼. 아시겠어요? 자, 소재 잡혔고요. 소재의 속성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소재의 속성이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문제점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대중적인 양육법이 잘못됐다 그랬죠. 문제점이었죠. 그러면 문제점이 나오면 보통 뭐냐면 주제는 해결책으로 넘어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주제가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이 뭐다? 하루를 반복해서 살아가거든요. 부정이니까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해결책이 뭐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끝이 없어 보이는 이 고리에 직면하여 그는 결국 같은 날을 같은 방식으로 두 번 사는 것에 저항한다 돼 있죠? 이렇게 안 산다는 얘기죠. 해결책이네요. 됐어요? 그래, 마지막 문제. 놀라움은 만족감을 준답니다. 하루에 매번 똑같은 하루가 반복돼요. 놀랍나요? 놀랍지 않죠? 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놀라움이라는 건 뭐다? 하루를 반복해서 사는 거랑 반대말이 되는 거죠.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아시겠어요? 그러면 해결책이 주제에 잡혔잖아요. 마지막에서도 뭐다? 해결책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뭐다? 결국엔 얘랑 반대말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가 지금 주제가 되는 거죠. 몇 번이에요? 자, 지금 외국 학습 얘기 없잖아요. 지금 1번 아니죠. 2번 보세요. 예측 불가능. 자, 우리 주제가 뭐라고요? 놀라움이 만족감을 주잖아요. 놀라움은 예측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예측 불가능. 만족감을 준다는 거는 뭐다? 아, 사람들한테 뭐다? 좀 매력적이다 이 말이죠. 맞죠? 그 만족감이 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정답이 뭐다? 2번이구나. 아시겠어요? 오늘 이 프로세스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자, 3개 문장을 봅니다. 보는데 첫 번째, 자, 이 영화에서 기상캐스터가 됐어요? 항상 중심 소재의 속성 잡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 매번 반복해서 하루를 뭐다? 계속 살아가게끔 강요되어지고 있는 거야. 아, 별로 안 좋은 거네. 부정이구나. 됐어요? 부정은 문제점이에요. 그럼 문제점이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요? 해결책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볼까요? 자, 겉으로 보기에 뭐라 끊임없는 이 고리에 직면한 거죠. 예?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뭐냐면 저항하기로 한답니다. 저항을 하는데 자, 뭐해?
자, living through the same day, the same way twice.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거를 거부하기 시작한 거지. 했죠? 아, 여기에 대한 뭐다? 해결책이네요. 그래, 마지막에 뭐다? 놀라움이라는 게 만족감을 준답니다. 되시겠어요? 그럼 이 놀라움과 같은 말이 뭐다? 예측할 수 없음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다? 예측할 수 없음에 inclination, 끌리는 성향이 있다 이 말이죠. 아, 그래서 정답이 뭐다? 2번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잠깐 정리하고 제가 쉬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주제 제목 요지는 뭐 읽는다고요? 처음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무리 긴 문장이 나와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리 긴 지문이 나와도. 첫 문장이 뭐 잡는다고요? 소재 잡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의 뭐? 속성 잡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소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 상술이나 반론을 제기한다?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뭐다? 주제를 강조하든지 아니 주제에 대한 뭐다? 반론을 얘기하든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뭐 공무원 시험을 이번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하시고 다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매년 꽈락이 생기잖아요. 그죠? 꽈락이 생기는데 꽈락의 80% 이상은 영어 때문에 꽈락이 생겨요. 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은 그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오래 하다 보면은 성적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3년 이상 한 분들을 장수생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장수생의 대부분은 뭐냐면 영어 때문에 꽈락이 돼서 이제 떨어져요. 예? 근데 그분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다른 과목은 거의 만점이나 한 개 틀려요. 근데 영어를 꽈락 맞던지 영어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말을 해요. 교수님 제가 꽈락만 면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하는데 그만큼 이제 영어가 중요하고 어렵다는 거죠. 근데 봐요. 영어는 내가 1년 공부한다고 1년치 능력이 쌓이는 게 아니고요. 뭐 2년, 3년 했다고 그만큼 또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관점 자체를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천천히 내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을 하시면 영어 실력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오래 공부했다고 해서 이게 영어 실력이 팍 높아지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첫 시간에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보세요. 그 일단 계속 관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문을 봤을 때, 그죠? 이렇게 지문을 봤을 때 처음의 관점은 이거고요. 두 번째 관점은 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중심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중심 소재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내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 그냥 독해 문제지를 사가지고 단어 외우고 많이 풀어보면 실력이 높아지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죠? 3년 동안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겠어요? 근데 꽈락이 나오거든요. 이해돼요? 그러면 독해를 잘하려면 이게 글이기 때문에 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중심 소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이제 주어 있잖아요. 주어. 첫 문장의 주어. 특히 이제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 걔가 중심 소재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글의 특성들을 하나하나씩 또 배우셔야 되거든요. 이걸 알고 계시면은 독해를 푸는 게 엄청나게 빨라지고 정확성도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관점을 좀 배워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끊어읽기 하잖아요. 끊어읽기를 보통은 이제 영어에서 구문 독해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독해를 시작할 때 구문 독해를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뭐 유형별 독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구문 독해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몇 개의 문장을 보냐면 몇 천 개 문장을 봅니다. 몇 천 개 문장을 보고 아, 이 구문이 이런 구문이야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구문 독해를 하는데 구문의 한 80% 이상을 설명하는데 2시간이면 끝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한 3개월, 4개월 거쳐가지고 구문 독해를 주장창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거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연결성을 너네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구문은 따로따로 떼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천 개, 몇만 개를 아무리 보더라도 독해 실력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 문장을 보는 능력은 생기지만 글에 대한 이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세 번째 문장을 보세요. 자, 단순하게 그냥 중심 소재는 뭐다? 그냥 첫 문장이 주제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아시겠죠? 소재가 뭐예요? 칠판 보시면 돼요. 칠판 보시면 돼요. 소재 뭐죠? 건물이죠. 해서요. 근데 건물은 무생물이지만 됐잖아요. 벗이죠. 이래요. 그러면 공부를 하는 누구나 다 뭐냐면 벗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오구나 이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글에서는 뭐다? 빌딩이 무생물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무생물이지만 뭐냐면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물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주제는 뭐다? 빌딩은 뭐 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주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 생각 없이 독해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예측해서 독해하는 거는 완전 얘기가 좀 달라요. 알겠죠? 두 번째 문장은 뭐 아니면 뭐라고요? 상술 아니면 반론이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이 상술이에요? 아니면 반론이에요? 자, 상술, 손. 반론이다, 손. 네. 손 안 드시는 분들 뭐죠? 나는 관심 없답니까, 지금? 자, 보세요. 상술이죠. 맞아요? 봐요. 아무리 단순한 집이라도 항상 뭐다? 진술을 한답니다. 진술과 뭐다? 표현은 동일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말보다 벽돌과 뭐 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고 명확하답니다, 지금. 어쨌든 두 번째 문장은 뭐다? 건물이 표현을 하네요. 맞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장 예측하는 겁니다. 이 주제를 그대로 강조하는 건지, 반론하는 건지. 자, 강조예요, 반론이에요? 제일 마지막 문장. 강조인 거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볼까요? 건물들은 우리가 그들의 메시지를 의식적으로 명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려준다 그랬죠. 결론은 뭐냐면 건물들은 뭐한다? 알려주네요. 한마디로 뭐다? 표현한다네요. 됐나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네요. 이야기가 지금 표현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자, 첫 문장의 소재 나왔습니다. 건물이에요, 지금 건물. 알겠죠? 그래서 첫 문장에 명사인 주어가 왔다? 얘가 소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됐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그죠? 무생물이랍니다. 건물의 속성이 나왔잖아요. 예? 나왔지만, 근데 뒤에 지금 벗이 붙었기 때문에 앞에 거 버리시고 뒤에 걸 소재로 잡으셔야 돼요. 속성을. 알겠어요? 자, 무생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생명체는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한마디로 건물은 뭐 한다? 표현한다. 이 말이네요. 속성 잡혔죠? 그 다음, 두 번째. 항상 상술인지 반론인지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다? rather than이 있잖아요. 뭐뭐라기보다 이 말이에요. 뒤에 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긴 문장이 있잖아요. 긴 문장을 다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뜻이 뭐예요? 심지어 이 말이죠. 이분에 대한 속성을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해. 근데 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는 되게 착해요.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아. 근데 심지어 얘도 거짓말을 해. 그때 쓰는 게 심지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는 뭐냐면 모두의 개념이에요. 심지어 이때도 이렇게 되면 항상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랑 반대말이 only가 돼요. only. 단지 얘만. 여튼 그러면 봐요. 굉장히 간단한 집이 있겠죠. 개집이 그냥 여기 있는 거야.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표현을 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아주 단순한 집도 뭐 한다 지금?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강조입니다. 일종의. 아시겠어요? 심지어 가장 간단한 집도 항상 뭐 한다? 스테이트먼트 말하고 있네요. 여기서 지금 소재 잡혔죠? 상술이구나. 됐어요? 뒤에 거는 읽더라도 흘려버리시거나 심지어는 안 읽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번역하는데 몰입돼서 이거를 뭐다? 세부적으로 막 번역하면서 정리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시겠어요? 그럼 앞에 있는 이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자, 이 말은 표현되는 건데 가렸네요. 어쨌든 벽돌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rather than in word 그래서 말이 아니라 건물은 뭐냐면 뭐 벽돌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유리 이런 걸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이고요. but 나왔죠? 그러나 그러면 유리라든지 벽돌로 표현하니까 의사전달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서 말하는 게 뭐다? no less 뭐죠 이게? 네. no less loud 하답니다 지금. 그럼 no less는 그냥 이거 다 날리시면 돼요. 이렇게 날리시면 돼요. 근데 벽돌이나 유리로 표현하긴 하지만 뭐다?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크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표현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뭐다? 명백하게 표현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튼간에 우리는 뭐다? 여기서 스탑하시고 건물이 뭔가 말을 하는구나. 됐죠? 상술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건물은 말해준답니다. 표현하고 있죠? 주제 강조입니다.
자, what to think. 그래서 뭘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을 해준답니다. 자, do가 뜻이 뭐죠? 비록 이지만 이 말이죠. 이런 겁니다. 봐요. 비록 시험이 어렵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뭐가 주제야? 시험이 어렵다는 게 주제야? 아니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주제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주제죠. 그러면 도우가 이끄는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제가 되는 거야. 비록 이지만 이렇다는 거죠. 앞에 게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어떤 표현들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치만 건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생각하는지를 이제 말해준다는 거죠. 되잖아요? 한마디로 건물은 뭐 한다? 표현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건물은 말하고 있네요.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정답보다 1번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되셨나요? 자, 글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주제 제목은 대충 알겠고, 이번에 빈칸이거든요. 보세요. 자, 1번 문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현대의 삶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오늘날 얘기하는 거죠. 현대의 삶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표현의 글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 열거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시간 열거의 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이게 시간 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이건 뭐냐면 대조입니다. 대조. 옛날에 우리는 농사 지었는데 지금은 뭐다?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어요? 아, 그러면 시간 열거는 뭐다? 대조구나. 이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글의 순서라든지 연결사라든지 미리 예측이 돼요. 예? 첫 문장을 딱 봤는데 현대의 삶에서 이 말이 딱 나오잖아요. 아, 이거 시간 열거구나. 그럼 연결사를 찾을 때보다 어딘가에 however이 있겠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실제로 최근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요. 독해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글입니다. 시간 열거가. 여튼간에 봐요. 현대의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리더와 추종자가 된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리더고 누군가는 추종자래요. 이게 소재죠, 지금. 그래서 근데 그 범주가 꽤 어떻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리더고 누군가는 추종자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어떻다라는 거지. 그 범위의 속성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봐요. 우리 목표가 변함에 따라서 추종자로서의 우리 행동이 바뀐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앞에 추종자라는 소재 나왔죠? 뒤에도 추종자라는 소재 나왔죠? 했죠? 그럼 내가 추종자인 거야? 내 행동이 변한대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어떨 때는 나는 추종자가 됐다가 어떨 때는 뭐 한다는 얘기야? 리더가 됐다가 변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어떤 범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는 얘기죠. 어떨 때는 내가 추종자였다가 어떨 때는 뭐다? 리더가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글을 읽는다는 거는 그냥 문장 하나하나를 막 토막 내는 게 아니고요. 유기체처럼 연결성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다? 변화거든요. 변화. 그러면 범위도 변하는 거죠. 변화랑 동일한 말이 뭐다?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잘 봐요. 일단 빈칸 제일 어려워하세요. 독해 중에 빈칸 제일 어려워하시고요. 심지어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빈칸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빈칸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돼서 그래요. 알겠죠? 잘 봐요. 빈칸은 우리가 이제 빈칸 위치에 따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거든요. 나누는데 얘는 빈칸이 중간이라고 치죠. 알겠죠? 중간을 치는데 그러면 빈칸 중간인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빈칸 문제를 읽습니다. 어떤 빈칸 문제가 나오든지 어떤 그 빈칸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 무조건 빈칸 문제를 읽어요. 빈칸 문장을. 왜냐면 거기에 모든 단서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빈칸이 중간에 있을 때는 뭐다? 이렇게 뒤로 가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렇게 정보를 찾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빈칸을 읽었는데 앞문장을 뭔가 추적해야 되는 단서가 있다? 그럼 앞문장을 추적하고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러한 증거는 보여줍니다. 이런 게 나왔다면 이러한 증거가 뭔지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앞문장을 읽는 거예요. 빈칸에 보니까 그러나 어쩌고저쩌고. 그럼 앞문장과 대조죠. 그럼 앞문장을 읽고 반대되는 속성을 넣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튼간에 돌아가서 빈칸 보시면 현대의 삶에서 혹은 예전에는 뭐 전통적으로 이런 게 뭐다? 시간 열거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시간 열거는 대조라고 했죠? 됐나요? 그럼 현대의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자, wind up ing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뭐가 되냐면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뭐다? 추종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답니다. 지금 됐나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그 범위가 있겠죠? 더가 붙긴 붙었지만 그죠? 더가 붙긴 붙었지만 앞에 문장에서 이 범위라는 게 뭔지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굳이 앞 문장을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렇게 거슬러 갈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밑에 문장을 보니까 추종자로서의 행동이 변한답니다. 뭐 하면서? 우리 목적이 뭐다? 변함에 따라서 추종자로서의 행동이 변한대요. 그러면 추종자로서의 행동이 변하니까 범위도 어떻게 된다? 변한다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변한다가 들어가면 되는데 얘랑 동일한 말이 뭐다? 3번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 볼게요. 관점을 계속 이렇게 보란 얘기입니다. 또 빈칸입니다. 빈칸 보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단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현실의 단면이 어떤 속성을 가지지를 찾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세계 파장에 대한 해석으로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색이 나왔네요. 색이 소재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볼까요? 자, this가 뭔지 몰라요.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이러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생물학적인 수용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말이 좀 어렵죠? 세 개 문장 읽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 세 개 문장에 뭐다? 유기적인 조합을 끌어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잘 봐요. 특별한 생물학적인 수용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봐요. 이러한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신호를 포착할 수 없구나. 이건 아시겠죠? 맞죠? 소재가 뭐였죠? 이 글의 소재가 뭐였어요? 뭐였죠? 색이었잖아요. 됐죠? 집중하고 계시죠? 네. 이 신호는 무슨 신호일까요? 이 신호는 누가 보내주는 신호일까요? 다시 소재 뭐라고요? 색이라고. 자, 이 신호는 누가 보내줄까요? 색이 보내주겠지만 색이 보내주는 신호를 포착 못한답니다. 지금 됐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생물학적인 수용체가 뭐다? 없기 때문에 이걸 포착 못한대. 다시 빈칸 가서 현실의 단면이자 맞아요? 이 단면을 우리가 뭘로 볼까요? 색으로 보겠죠? 아시겠어요? 색의 속성이 나왔죠 지금? 특별한 생물학적인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색을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른다자. 색이 현실에 대한 단면이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다? 모든 걸 알 수 없다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빈칸에는 뭐다? 뭔가 현실적인 단면을 인식할 수 없어 이게 들어가야 돼요. 됐나요? 몇 번에 있어요? 자, 5번에 보시면 봐요. 제한돼 있답니다. 생명작용에 의해. 생명작용이 뭐야? 얘랑 동일한 말이죠. 이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인식 못하는 거지. 인식 못하는 말과 동일한 게 뭐다? 제한돼 있답니다. 그게 정답이 뭐다? 5번이구나. 아시겠어요? 자, 돌아가 볼까요? 오늘 저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독해를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만 가져가시면 남들이 못 쫓아와요. 남들은 어떻게 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거든요. 굉장히 빨리. 그것도 여러 번. 예? 처음에 제가 12분을 드리고 이제 풀어보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얼마만큼 푸는지를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내가 빨리 푸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답률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풀었는데 정답률 떨어지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빈칸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죠? 빈칸 문제는 뭐부터 읽는다고요?
빈칸부터 읽는다고요? 알겠죠? 빈칸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뭐부터 읽는다고요? 빈칸부터 읽는 거예요. 그럼 빈칸 읽고 뭐 읽냐면 그 다음에 뭐다? 첫 문장을 읽습니다. 알겠어요? 당연히 첫 문장 읽으실 때 소재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뭘 읽냐면 빈칸 마지막을 읽으시면 돼요. 빈칸 위쪽을 거슬러 가며 읽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빈칸 문제는 맥스로 3개 문장에서 다 풀려요. 맥스란 얘기 뭐냐면 심지어는 빈칸 문제만 읽고도 빈칸이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볼게요. 빈칸을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조각입니다. 현실의 단면. 이 단면이 어떻다는 걸 찾는 겁니다. 됐나요? 뭘 찾아야 되는지를 정립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를 보니까 색깔이라는 게 뭐냐면 파장에 대한 해석이랍니다. 색깔이 소재네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파장에 대한 해석인데 이것은 뭐다? 내면에 단지 존재한답니다, 지금. 그러면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색깔의 속성이 뭐다? 첫 번째 문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일단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니까 봐요. 앞에 보니까 this is because 나왔잖아요. 이것은 뭐뭐 때문인데. 그래서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이 this를 뭐다? 추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튼 이것은 뭐뭐 때문인데 우리가 뭐다? 특별한 생물학적인 어떤 수용체가 없다는 거죠. 됐나요? 뭐 할 수 있네? 이러한 신호를 뭐다? 픽업, 포착할 수 있네. 이 신호는 어떤 신호예요? 뭐로부터 오는 신호? 색에서 오는 신호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스펙트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의 이러한 신호. 스펙트럼이 뭐다? 색이잖아요, 색. 아시겠죠? 그 신호를 포착을 못 한답니다, 지금.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빈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이 현실의 단면은 뭐다? 결국엔 색이라는 건데 얘를 포착할 수 있다, 없다? 포착 못 한다는 거지. 뭐 때문에? 얘가 없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얘를 담고 있는 게 뭐죠? 생물학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이 뭐다? 5번이구나. 됐어요? 이게 지금 6번 문제인가요? 6번이에요? 네. 자, 얘만 하고 쉬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지금 모든 관심이 언제 실지에 쏠려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어떻게 풀리는지 오늘 맛배기만 좀 보세요. 또 빈칸이잖아요. 자, 소재가 뭐예요? 딱 한 단어를 동그라미 친다. 뭐 동그라미 쳐야 돼? 저널리즘. 됐죠? 그러면 직업으로서의 저널리즘에 관한 특이한 점이에요, 지금. 봐요. 글을 쓸 때 평범한 게 나오잖아요. 주제 안 됩니다, 알겠죠? 뭔가 놀랍고 흥미롭고 막 이런 게 나와야 돼요. 특이한 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직업으로서 다른 애들이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소재의 속성. 아시겠죠? 특이한 점이에요. 자, 그 다음 보니까 이론적으로 의학이나 성직자와 같은 고전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머리와 손에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회사나 고용주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돼 있죠. 자, 우리가 가진 소재가 뭐라고요? 저널리즘이죠. 다른 애들 나왔죠? 얘네들 평범한 애들. 그럼 얘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죠. 그래야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얘랑 다르겠네요, 지금. 그럼 여기 넣는다 그러면 뭐 들어야 돼? 얘네들 지금 회사나 고용주를 위해 일하잖아요.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 뭐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자인데 MBC 방송국에서 일해? 그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다? MBC 정책을 따라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하나를 더 볼게요. 그들은 일반적인 직업이에요. 그들은 고객이나 환자로부터 직접 수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널리즘은 어떻다? 직접 수입을 끌어내지 못한다가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한마디로 얘네들 뭐라? 지멋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독립성이 있다, 없다? 얘네들 있다죠. 반대말이죠. 독립성이 없다죠. 정답 뭐다? 1번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6번인가요? 6번인가요? 네.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독해를 조금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이제 훈련해 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저희가 뭐냐면 이제 고2 최근에 쳤던 고2 문제 제가 이제 추출해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저희가 남은 4문제는 한번 보실래요?
자, 4쪽에 보시면 기출문제 맛보기 돼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도 제가 7급을 가져왔어요. 9급이 7급보다 어려울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풀리는지를 오늘 한번 경험하고 가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에 미리 풀어볼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오십시오. 네. 자, 7번 보시죠. 자, 영어 지문을 저희가 안 봐서 보겠습니다.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있잖아요. 빈칸 문제 뭐부터 읽는다고요? 빈칸을 읽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있을 때는 빈칸 읽으시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서 단서 찾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What is unusual 하죠? 그래서 unusual 이런 것들이 뭐다?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글을 읽을 때. 그래서 unusual, 뭐 surprising, amazing, interesting 이런 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널리즘에 관해서 뭐다? 흔치 않은 것이 뭐냐면 직업으로서 빈칸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이론상으로 고전적인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성직자, 자 이런 사람들은 뭘 포함하냐면 생산 수단을 자기가 뭐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머리와 자기 손에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결론, 그러므로 자 do not have to work for a company, 회사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답니다. 지금 됐죠? 그럼 얘랑 속성이 뭐다?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대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들은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답니다. 했죠? 얘랑 반대죠. 그래서 얘는 독립성이 있고 얘는 독립성이 없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됐죠? 정답이 뭐다? 1번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4쪽 가보실래요? 그 독해 문제를 풀 때 그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봐요. 일단 독해를 풀려면 내가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을 대충 해요. 대충 해서 머릿속에 상상합니다. 상상해서 지문을 막 읽다가 막 상상하다가 보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상상했던 거랑 비슷한 보기를 잡습니다. 근데 늘 뭐냐면 한 2개가 헷갈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2개가 답이 다 아니라는 거야. 예? 그래서 막 고민하다 다시 지문 읽다가 다시 이제 찍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봐요. 독해 문제를 풀려면 어휘 알아야 돼요. 어휘 알아야 되는데 공무원 준비하실 때 공무원 어휘 책을 외울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수능 어휘만 외우시면 돼요. 예? 수능 어휘만 외우시면 되고요. 공무원 어휘 책을 자꾸 외우시는 순간 이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어휘가 들어있어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수능 어휘는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문 분석이라 그랬죠. 구문을 하려면 구문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2시간이면 끝나요. 남들이 이거 한 3, 4개월 걸립니다. 2시간이면 끝나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단어 알고 구문을 알면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구조 분석이 되니까. 그럼 이제 그 해석을 가지고 이제 사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하시면 이제 문제를 잘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만약에 독해 풀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밑에 제가 이거 보시면 밑에 보기가 없죠. 이래요? 보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펼치시다가 보기 보고 끼워 맞춰요. 대충 이게 답인 것 같아. 그렇게 백날 해봤자 독해 실력이 안 늘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기출문제 4개는 저희가 주관식으로 푸는 연습할 겁니다. 주관식으로 풀고요. 그 다음에 단어 모르시는 거 있으면 핸드폰으로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단어는 다 안다라고 가정하고 하나씩 주관식으로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 알겠죠? 그래서 천천히 읽고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보시면은 7번이 요지잖아요. 처음 2문장과 마지막 문장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읽으시고 풀어보는데 7번만 풀어볼 거예요. 제가 한 2분 정도만 드릴게요. 정답에 가장 자신 있는 언어로 쓰시면 돼요.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영어로 쓰셔도 되고 뭐 중국어로 써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주제인 것 같아 싶은 걸 한번 써보세요. 자, 2분만 드릴게요. 자, 7번 보시죠. 7번 보실래요? 보기를 만약에 제가 넣어드렸잖아요. 어떻게든 답을 찍었을 겁니다. 알겠죠? 한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아프리카 인구수가 몇 명이에요? 봐요. 제가 수도를 물었을 때 대답하죠? 근데 아프리카 인구수를 물으니까 대답 못하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공부할 때 애매함이 있으시면 안 돼요. 예? 이건 거 같아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500원짜리 동전에 학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학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왼쪽으로 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만약 1억을 내기 하는 겁니다.
하시겠어요? 알 것 같은데 100% 확신은 못 하겠죠? 맞죠? 엔젤 이너스예요? 엔젤 리너스예요? 좀 헷갈리죠? 이게 애매모호함이거든요. 공부에 그게 없어야 돼요. 근데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많은 수업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업을 듣고 나면은 뭔가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걸 내 실력이라 착각하세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거기서 착각이 와버리면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중에 시험 치잖아요. 뭐 꽈락이 나왔어. 그러면 그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부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복습을 하고 내 걸로 만들었다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씩 자꾸 제가 성함을 물어보잖아요. 이름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하죠. 이게 아는 거예요? 아프리카 인구수 뭐죠? 대답 못하죠.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물었을 때 내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준이 정확하게 그게 돼야 돼요. 공부를 했다 안 했다? 한국사 공부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신석기 수업을 했어? 수업 끝났죠? 복습 다 했죠? 그러면 내가 물었을 때 이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대충 이런 거 배웠지가 아니에요. 정확해야 돼요. 공부는. 그래야지 끝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에 애매모호함이 존재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시 공부가 그래서 많이 죽어나요. 공부 방식을 착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어떻게 착각하시냐면 수업을 많이 들으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인강으로 온갖 교수님들의 수업을 다 들어요. 그리고 생각하죠. 나는 모든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으니까 나는 완벽해. 그런 분들이 꽈락 나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독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주관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논리가 생깁니다. 예? 원래는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제가 짝지어서 토론하라 그러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다 수업을 그렇게 했어요. 토론해 보면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예? 근데 한번 써보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봐요. 대충은 알겠는데 내가 쓰지는 못하겠어.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긴 아는데 표현을 못하겠어. 그래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써봐야 돼요. 써봐야 돼요. 그래서 쓰신 분들은 비록 틀렸더라도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못 쓰겠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실력입니다. 이게. 그걸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봐봐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막 7급이라 그러니까 왠지 좀 쫄리잖아요. 9급 그러면 그래도 좀 풀어볼까 이런데. 그죠? 자, 처음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자 했죠? 첫 문장이 뭐 잡는다고요? 중심 소재. 그래, 중심 소재의 속성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알고 가셔도 방향성이 달라지거든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향성이 달라지면은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향성만 잘 잡으셔도 적어도 합격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돼요. 농담 아니고요. 예? 봐요. 그러면 첫 문장에 보니까 봐요. 언제냐면 우리가 뭐다 직면했을 때. 됐어요? 근데 뭐에 직면했냐면 overwhelming은 뭔가 압도적인 이 말이잖아요. 예? 뭔가 압도적인 의학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코로나 걸린 거야. 뭐 지금은 이제 조금 뭐 괜찮지만 그죠? 초기에 그렇다 치죠. 자, 소재가 지금 뭐냐면 medical problem입니다. 그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인 거죠. 부정 생각 딱 드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당신은 뭐냐면 find yourself, 너 자신을 찾거든요. 발견하게 되는데 완전히 뭐다? caught up, 거기에 뭐다? 사로잡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대요. 되시겠어요? 뭐 하는데? 자, deal with는 뭔가를 다루다, 처리하다 이 말이죠. 했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러면 나의 온갖 모든 정신은 어디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어떻게 하면 치료하지? 여기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대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뭔가 부정이죠. 뭔가 갇혀있다는 거는 부정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보니까 뭐냐면 쏘가 나왔죠. 결론은. 그래서 자, being ill, 아프다는 것에 그리고 자, getting healthy again, 다시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자, all you think about, 네가 생각하는 전부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소재는 지금 medical problem이 되고, 그죠? 네가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 너는 거기에만 집중해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소재의 속성은 뭐다? 부정입니다. 너무 여기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부정이 나왔을 때는 문제점 글이라고 했죠? 문제점은 주제가 뭐라고요?
문제점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상술 아니면 뭐다? 반론이에요. 알겠죠? 자, 주어에 보시면 뭐다? 전문적인 상담가가 나왔죠? 이걸 전문가라 그럽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뭐다? 주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야, 이거 졸라 중요해. 중요하대요, 전문가가. 그럼 이거 주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당신의 질병을 받아들이고 이걸 다루는 게 중요해 그랬거든요. 여기서 문장 끝났죠? 예를 들면 그러면 얘가 주제예요. 근데 뒤에 뭐 보여? 벗이 있잖아요. 그럼 앞에 걸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됐죠? 그러나 이게 똑같이 중요해? 이게 주제가 돼요? 아시겠어요? 뭐가 똑같이 중요하냐면 자, remember that you are still you. 너가 뭐다? 여전히 너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너가 너라는 게 중요하대요.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코로나 걸렸을 때 너무 코로나에 집중하지 말고 누굴 보라고? 널 보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당신은 챌린지가 어떤 문제잖아요. 여기서 이제 medical problem을 받겠죠. 예? 그 문제 이상의 것이랍니다. 나는 당신은 이건데 네가 코로나 걸렸어? 그거는 뭐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너는 너야랑 같은 말이자 예? 주제 강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필기해 보세요. 중요한 거. 지금 파란색으로 표기가 된 게 뭐냐면 주제문과 관련되는 것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해 놨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빈칸에 뭐가 딱 쓰여져 있어요? 얘가 쓰여져 있으면 돼요. 제일 마지막 문장이 딱 쓰여져 있으면 돼요. 정답에. 너는 너야. 아니면 너가 중요해. 이런 말이 쓰여져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문제를 맞춘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7번 보세요. 지금 필기가 조금 시간 걸리니까 필기에다 치고 PPT는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이 medical problem이 뭐다? this challenge가 되고 너는 뭐다? 그 문제의 이상의 존재야 이 말이니까 네가 중요해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봐요. 보기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하냐면 봐요. 대충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1번 보기를 딱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보기 1번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밑에 거 다 가리는 겁니다. 다 가리시고 1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1번을 딱 보시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번은 답이 아니야. X. 1번 답이네. 동그라미. 잘 모르겠네. 세모.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맞추셔야 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서 보기를 읽다 보면은 뭐다? 약간의 빈틈만 생겨도 옆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7번 보시고요. 뒤에 제가 보기를 다 넣어놨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시고 지금 7번 보세요. 그대로 따라오세요. 1번 보시고 X, 뭐 동그라미 세모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10초 드릴게요. 10초. 7번 보시고요. 7번. 교수님 저는 1번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럼 영어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알겠죠? 다른 방법 없어요? 자, 1번. 돼요? 안 돼요? 답이? 돼요? 안 돼요? 자, 일단 OX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O다 X다. 하나, 둘, 셋. X인 거 아시겠어요? 자, 잘 보세요.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기 안 죽어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봐요. 지금 막 이러다가 이렇게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보세요. 자, keeping your spirit up. 이거 뭐냐면 네 정신을 그죠? 정신을 높게 유지하라는 얘기죠. 멘탈 잡으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뭐다? 더 중요하대요. 뭐보다? immediate medical treatment, 즉각적인 치료보다 네 멘탈 잡는 게 더 중요해 이 말입니다. 자, 이 글의 주제가 멘탈 잡으세요 이겁니까? 뭐가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네가 중요하다 이거잖아. 이게 주제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 1번 아니죠? 됐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모 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2번 한번 해보세요. 2번. 자, 지금 5초만 드릴게요. 2번. 자, OX 하기 좀 부끄러우시면 이렇게라도 하시든지 하세요. 알겠죠? 수업에 적극 동참하셔야지 이걸 많이 가져가요. 자, 답이 돼요? 안 돼요? 2번만 보세요.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볼까요?
spending time with the people.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건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이 당신 자신에게 좋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날릴 수 있어야 돼요. 봐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뭐냐면 보기가 길잖아요. 좁니다. 근데 생각해서 내가 내 주제를 도출하잖아요. 그럼 보기가 길면 길수록 쉬워져요. 그냥 걸러내기가 좋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2번 안 되죠? 자, 3번 보세요. 3번. 자, OX. 자, 표시. 하나, 둘, 셋. 아, 이거 좀 갈리네요. 보세요. Being yourself. 너 자신이 되는 거. 됐어요? 너 자신이 된다는 게 should not be neglected. 무시되어져서는 안 된답니다. 너 자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뭐 하는 동안에? 자, treating your sickness.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동안에 너 자신이 되는 게 뭐다? 무시되어져서는 안 된대요. 네가 중요하다죠. 3번입니다. 됐나요? 4번 보세요. 4번.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3번 답이기 때문에 그냥 3번 찍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4번까지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를 철저하게 하나씩 걸러내는 연습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단기간에 합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4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편안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하세요. 생각하시고. 봐요. 자주 방문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의사에게 자주 방문하는 게 뭐다? 당신의 건강을 유지시켜 준답니다. 안 되죠? 날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읽다가 봐요. 읽다가 이거 잘 모르겠네. 세모를 쳤어. 그럼 나머지 다 X잖아요? 3번 정답인 거예요. 맞추면 되거든. 맞추고 나서 누가 안 물어보거든. 야, 왜 이게 3번이야? 설명 못해. 너 틀렸어. 이렇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제 8번 가세요. 8번. 뒤에 보기 보시면 안 돼요. 보기 보시면 사고력이 그냥 단절돼 버립니다. 8번을 보시고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시고. 아, 이게 주제인 것 같아. 적어보세요. 자, 보시죠. 아직 좀 어렵죠? 보세요. 빈칸이 지금 뒤쪽에 있는데 뒤에 한두 문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빈칸 문제는 무조건 빈칸부터 풉니다. 알겠죠? 제가 이 방식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이렇게 풀어드려요. 기출문제 포함하고 그다음에 외부에 뭐 질문 들어오면 다 이렇게 풀어드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빈칸 읽으시고요. 보통 이제 뒤에 빈칸 뒤에 한두 문장 있잖아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앞문장을 추적해야 되는 단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빈칸 읽고 앞문장을 추적했다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건데 지금 이 빈칸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one's personal identity. 자, 개인적인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죠? 정체성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나왔거든요. this sense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이라는 건 앞문장에 설명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앞문장을 추적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읽을 겁니다. 알겠죠? 자, 문장이 지금 길어요, 짧아요? 길죠? 그러면 길면 어떠냐면 이제 문제 풀 때 일단은 쫄게 돼 있습니다. 씨,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석해? 이러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문장이 길다는 거 뭐냐면 필자가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게 많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뭔가 주제가 될 만한 단서들이 많겠구나. 이걸 보셔야 되는데 제가 딱 보여드릴 테니까 파란색으로 된 거 있죠? 이게 다 주제랑 관련되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래요. 자, 올선은 첨가고요. 위다 뭐뭇이 없다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어. 공기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래요. 그 다음에 앞에 땡땡은 주제문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했죠. if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central 뭐 중요하다 이 말이고요. 중요성. 앞에 even do가 이끄는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제라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actually 사실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은 자, 결론으로 있네요. 엄청나게 많죠. 단서가. 근데 이 단서는 물론 이제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되는데 여튼 뭐냐면 단서가 될 만한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문장만 제대로 분석을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차피 빈칸도 뭐냐면 주제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it might also be possible. 가능할지 모른답니다. 됐나요? 긴 거 겁낼 거 없어요. 그죠? 뭐가 가능하냐면 자, property가 이제 어떤 재산이라는 말도 있고요. 어떤 특성이란 말도 있거든요. 이걸 문맥으로 따지셔야 돼요. 자, 저는 여기서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특성이 그죠? 어떤 특성이
누군가의 정체성에 뭐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뭐 없이? 실제로 뭐다?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도 그 특성이 뭐다? 자기 정체성이 들어갈 수 있답니다. 알겠죠? 실제로 저는 활달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이래요. 그러면 활달함이라는 정체성은 나한테 없는 거지, 그 특성은. 근데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서도 그 활달함이라는 게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대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만약에 내가 뭐다? 데디아를 확신한다면 아이가 누구냐면 필자잖아요. 필자가 뭔가를 확신하죠. 이게 뭐다?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필자가 데디아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뭐라고 확신하냐면 나는 나폴레옹이야 라고 확신한대요. 내가 나폴레옹인가요? 아니죠. 근데 나폴레옹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자, being an emperor 황제가 된다는 게 그죠? 황제가 된다는 게 그 특성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했나요? 어떤 특성이냐면 central 중요한 특성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냐 내가 내 자신을 정의 내릴 수 있는 방법에서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정의 내리는 이걸 한마디로 뭐예요? 나의 뭐다? 정체성이자 다시 정리 내가 내 정체성을 정의 내릴 때 뭐가 중요할 수 있냐면 나는 나폴레옹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뭐다? 황제가 된다는 게 나의 정체성의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지금 읽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다? 나의 정체성의 어떤 일부가 된답니다. 지금 됐나요? 비록 나의 믿음이 거짓이지만 됐습니까? 도우가 이끄는 문장을 채워 나머지가 주제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래요. 항상 내가 읽은 걸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 내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나폴레옹이라고 믿으면 그게 나의 뭐가 될 수 있다? 정체성이 될 수 있다죠. 자, 결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관점에서 누군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라는 거예요. 예? 빈칸에 한 단어를 넣는다면 뭘 넣을까요? 만약에 내가 뭐 하면? 내가 나폴레옹이라고 뭐 하면? 확신하면? 믿으면 이거잖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빈칸에 믿음이나 혹은 확신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하세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빈칸에는 뭐냐면 믿음이나 확신이 들어가야 돼요. 잘 봐요. 내가 나폴레옹이라고 믿으면은 나폴레옹이 내 정체성이 되자. 나는 슈퍼맨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나는 슈퍼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에 따라서 정체성이 뭐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거죠.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믿음이나 확신이 뭔지에 따라서 정체성이 뭐다? 변하죠. 정체성이 뭐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얘기네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보기에서. 이제부터는 뭐냐? 어휘력. 잘 보세요.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뭐냐면 우리가 찾은 이 정체성의 특성입니다. 흰색은 그 반대가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잘 봐요. 1 더하기 1은 1이야.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했을 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믿을만 한가요? 1 더하기 1이 2인데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믿을만 하죠.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1 더하기 1이 오늘은 2였는데 내일 되니까 3이래. 이틀 지나니까 4래. 믿을만 해, 안 해? 아니죠. 변한다는 건 뭐냐면 신뢰할 수 없는 거야. 이 새끼가 나랑 친한 줄 알았는데 맨날 막 변하는 거야. 믿을만 하지 못하자. 그래서 1번 봐요. variable은 뭐냐면 변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가진 속성이에요. 예?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이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탈락. 알겠어요? 그 다음에 conditional 조건적인 이 말이죠. 내가 A라고 믿으면 A가 되고요. B라고 믿으면 B가 되는 겁니다. 조건적인 거죠. 맞아요? 근데 definite 이게 명확한 건가요? 딱 정해진 건가요? 정해진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얘 때문에 탈락.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3번을 보시면은 임시의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임시로 내가 나폴레옹이 됐다고 슈퍼맨이 될 수 있잖아요. 임시로 이거는 맞죠? 근데 제한돼 있답니다. 제한돼 있나요? 나의 믿음에 따라서 무한하잖아요. 지금 아시겠어요? 네, 탈락. 4번 뭐 조건부에 임시에 그 다음에 변할 수 있는 정확히 우리가 가진 속성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정답은 뭐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세요. 9번. 자, 보시죠. 근데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무슨 과목이든. 이해돼요? 그러면 누가 유명하고 누가 많이 듣고 막 이래서 그렇게 따라가 버리면은 내가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막 휩쓸려 다니면 어떤 분들이 이런 책을 보기 때문에 나도 이 책 그냥 사서 보는 거야. 그러면 휩쓸려 가잖아요. 그럼 내 중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버리면은 내가 계속 휩쓸려 가면서 끝나버려요. 공시 생활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본인한테 맞는 방법 찾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제일 먼저 출발할 때. 그래서 샘플 강의도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합격 수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샘플 강의를 딱 들었을 때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 수업을 들으면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실강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샘플 강의 듣는다든지 했을 때 그런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한대 안 맞는 겁니다. 그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법을 선택하셨잖아요. 하셨으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시키는 걸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하루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공무원 시험은 90점 이상 맞으면 잘한 거거든요. 그죠? 잘한 거고 한 80점 정도 맞아도 합격선입니다. 합격선인데 90점 이상 만드는데 6개월이면 충분해요. 네, 근데 그 6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을 2년, 3년 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래요? 그래서 그 방법을 먼저 찾으시고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뭐냐면 2시간 내지 3시간씩만 영어 공부하시면 돼요. 영어는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해버리면 가장 급격하게 감이 떨어져요. 한 2, 3일만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그럼 감이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2시간에 3시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영어 해결될 수 있거든요. 이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실 때도 뭐냐면 한 문장 한 문장 되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냐면 속도가 되게 느려요. 왜냐면 단어도 모르지, 구조가 뭔지도 모르지. 근데 그거 하나씩 배우시면 돼요. 근데 수업은 듣는데 내가 복습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복습했다는 건 딱 저겁니다. 올 수업 만약에 끝났잖아요. 그럼 내가 복습했다? 그러면 9번 문제를 친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 9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건데 이런 단서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 못하는 건 내 지식이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봐요. 9번을 보시면 일단은 빈칸을 먼저 볼게요. 빈칸 보시면은 as we get used, be used, get used는 뭐뭐 익숙해지다 이 말입니다. 네? 자, should change란 말이 나왔는데 should change는 뭐냐면 속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잘 쓰이는 단어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수동이기 때문에 뭐다? 속이는 게 아니라 속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다? 속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알겠어요? 어디에서? 대화에서. 대화는 누구랑 해? 내가 책상이랑 대화하나요? 누구랑 해요? 사람이랑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그죠? 뭔가 내가 많이 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화를 신뢰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대화를 신뢰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계속 뭐다? 속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는 부정적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nd나 or은 뭐냐면 같은 맥락을 나열하는 거예요. 앞에서 대화가 부정적인 거죠. 이래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getting by란 말은 뭐냐면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with less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때 less는 뭐냐면 대화를 받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대화를 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냐면 대화를 덜 하면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지금 이걸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는 건 뭐냐면 일단은 대화라는 거는 뭔가 부정적이네. 이것만 일단 가져가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봐요. 내가 이 should change란 단어를 몰랐잖아요. 얘를 몰랐으면은 뭘 가져가야 되냐면 우리는 뭐다? 어쨌든 이렇다라는 성향을 찾아야 되는 거라 이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라는 소재를 모른다고 치죠. 왜냐면 이 단어를 모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뭐 할 거라는 성향을 지금 찾는 겁니다. 알겠죠? 찾는 건데 빈칸을 읽었을 때 지금 앞문장을 추적해야 되는 단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다?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다? 주제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려운 단어를 모르셔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좀 진지한 사람들이 자, 뮤즈 어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미래를 생각한답니다. 됐어요? 근데 어떤 미래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뭐로써? 자, 정신병 어떤 의사로서? 그럼 내가 정신병 걸렸으면 누구랑 상담해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겠죠. 근데 의사 선생님으로서 뭐다? 누구랑 상담하는 거야? 컴퓨터 프로그램이랑 상담하는 겁니다. 왜? 대화하다 보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일단 몰라요. 모르는데 이 문장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건 뭐냐면 나중에 미래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뭐다? 뭔가 상담을 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요약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얘가 중요하구나 이겁니다. 자, 한 문장을 더 볼게요. 자, high school sophomore confided to me. 자, 고등학생이 나한테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 하냐면 그가 바란대요. 뭘 바라냐? 자, he could talk to an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컴퓨터 프로그램. 그 다음에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나왔죠? 속성이 동일하죠, 지금? 얘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뭐다?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얘기하기를 바란대요, 지금. 누구 대신에? 아버지 대신에? 아버지랑 대화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버지랑 대화할 때 딱 아버지 딱 술 채서 들어올 때 갑자기 야 우리 대화 좀 하자 막 불러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랑 대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랑 하는 거야? 프로그램. 자, 소재가 누구예요, 그러면? 자, 이 두 문장에서 공통적인 소재가 누구죠? 인간이에요, 기계예요? 기계잖아요? 그러면 뭐다? 빈칸에는 우리는 뭔가 기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얘 두 개를 조합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빈칸에는 인간 아니야. 기계야. 이게 들어가야 돼요. 되잖아요? 네, 적어볼까요? 자, 중요한 것만 메모해 보세요. 자, 그래서 빈칸에는 인간이 아니고 기계야. 이게 들어가면 돼요. 그거 비슷하게 적으셨으면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딱 주제를 박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기를 걸러내는 겁니다. 자, 보기를 다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OX입니다. 보세요. 다 읽지 마시고 1번만 읽어볼게요. 1번만. 자, 우리가 찾는 게 뭐라고요? 인간 아니고 기계야. 이거 찾는 겁니다. 알겠죠? 단어 의미를 모르면 못 찾을 수도 있어요. At the expense of는 뭐냐면 expense가 어떤 지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해서 이 말입니다. 희생해서. 자, 해석은 해드릴 테니까 OX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 살아간답니다. 우리 뭐 찾아야 된다고요? 인간이 아니고 기계에 의존하고 있어. 이걸 찾으셔야 돼요. 1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1번 X. 됐죠? 자, 2번 보세요. dispense with라는 건 뭐냐면 뭐뭐 없이 지내라는 뜻입니다. 뭐 없이 지낸다는 얘기예요? altogether는 완전히 이 말이에요. 사람 없이 지내네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같은 말이잖아요. 정답 2번. 됐어요? 그 다음 3번. 자, replace는 뭔가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A를 B로 대체하는 겁니다. 알겠죠? 노인들의 지혜가 있겠죠? 연장자들의 어떤 지혜가 있잖아요. 이걸 뭘로 대체하냐면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됐나요? 얘는 너무 협소하죠, 지금. 왜냐하면 앞에 정신과 의사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다? 뭔가 노인들만 국한된 게 아니죠, 지금. 되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금 기계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탈락이에요. 자, 4번. 자, do away with도 뭔가 없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뭐뭐에서 뭔가 떨어진 채로 뭔가를 하는 거죠. 뭐뭐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소재가 뭐냐면 self-reflection,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안 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얻기 위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뭐다? 자기 성찰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안 되죠, 답이. 정답이 뭐다? 2번이구나. 그런 거죠. 됐죠? 자, 10번. 오늘 마지막 문제 풀어보세요. 자, 20번 보세요. 빈칸이 마지막에 있죠. 자, 빈칸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in other words 나왔잖아요. in other words 뜻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죠.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이 뭐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주는 이유는 뭐다?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주는 거야. 알겠죠? 중요하지 않으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튼간에 지금 다시 말해서 운동과학이라는 게 우리에게 뭐다? 대디아를 가르쳐 준답니다. 그죠? 운동과학이 뭐지? 그냥 운동에 관련되는 과학이겠지 뭐. 얘가 지금 소재입니다. 그럼 운동과학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지? 이거 찾는 거예요. 알겠죠? 자, 빈칸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첫 문장 읽죠. 첫 문장을 보니까 봐요. 두 개의 숫자가 네? 나에게 뭐다? 특히 상징적이래요. 근데 뭐에 있어서 이 상징적인 거냐면 What science had to tell us? 과학이 우리에게 fitness, 건강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여기에 있어서 뭐다? 상징적이래요 지금. 됐어요? 그러면 소재가 뭐냐면 exercise science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문장에 보시면 지금 과학 들어갔죠? 건강 들어갔죠? 우리는 두 개의 숫자가 뭔지 모르지만 뭐다? 이 두 개의 숫자가 운동과학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개의 숫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샬라샬라 아시겠어요? 우린 그걸 찾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밑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중간에 보면 if 있죠? 그다음 연구 나왔잖아요. 연구 지문이 나오면 실험 결과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오늘 조건 몇 번 나왔었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장이 왜 길다고요? 단서를 주기 때문에 긴 겁니다. 알겠죠? 고마워하셔야 돼요. 긴 문장이 나오면.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 숫자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찾는 겁니다. 찾는 건데 바로 위에 문장에서 뭐다? 두 번째 숫자 얘기 나왔죠? 됐어요? 두 번째 숫자가 뭐냐면 25,000달러랍니다. 뭔지 몰라요 지금? 자, 그리고 이게 어떤 돈이냐면 우리 각각이 뭐다? 매년 세이브할 수 있는 돈이래요. 됐어요? 의료비에 뭐와 관련된? 심장병과 관련된? 됐나요? 만약에 뭐 한다면? 30분 정도 뭐 한다면? 걷는다면? 됐어요? 자, 뭐에 따르면? 이 연구에 따르면 이게 뭐다? 실험 결과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주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운동하면 뭐 할 수 있다? 돈을 뭐 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 아낄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주제는 뭐다? 아, 운동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구나. 이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숫자는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뭐다? 큰 틀이 나왔잖아요, 지금. 얘를 보고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내가 만약에 도출하잖아요. 그러면 답을 찾기 전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 문제 내가 맞췄구나. 알겠어요?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요. 자, 보기를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보기를 쭉 다 띄워드릴 테니까 마음속에 그죠? 아, 1번은 아니야, 2번도 아니에요, 3번도 아니에요, 4번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답을. 자, 갑자기 당황하셨죠? 기니까. 길면 어떻다고요? 걸러내기? 쉬운 겁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하나씩. 1번만. 자,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우리가 찾는 게 뭐라고요? 운동하면 돈 아낄 수 있다. 이거 찾으셔야 돼요. 자, 1번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안 되는 게 확실히 걸러낼 수 있겠죠? 이렇게 걸러내면 확률이 높아진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strength training. 그래서 뭔가 힘을 기르기 위한 어떤 훈련이죠. 이 훈련과 그리고 밸런스 운동이 방지할 수 있는데 스포츠에서의 뭐라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답니다. 아니죠? 우리 뭐 찾는다고요? 운동하면 돈 아낄 수 있어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됐어요? 오늘 강의 끝나고 집에 걸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2번 한번 해보세요. 2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되시겠어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푸셔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자, 높은 혈압이 위험하답니다. 건강에 뭐보다? 저혈압보다? 얘도 아니죠? 자, 3번 읽으세요. 3번. 돼요? 안 돼요? 자, 소설 쓰면 이거 된다 갑니다. 된다 갑니다. 정확하게 읽으셔야죠. 그러니까 독해를 제대로 안 하면 머릿속에 단어 가지고 끼워 맞춘다니까요. 아, 메디컬 코스 나왔으니까 3번 메디컬 코스 정답이네. 대박, 이거 맞추겠다. 이렇게 푼다니까요. 3번 돼요? 안 돼요? 일단 제가 흥분한 건 답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잘 보세요.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 말을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No matter how much we try to cut medical cost.
우리가 아무리 의료비를 절약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봐요.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떨어질 거야. 말이 돼야 돼요? 안 되죠? 그러면 no matter how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맥락을 나열하는 겁니다.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거는 부정이잖아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합격할 거야. 긍정이자. 맥락이 달라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의료비를 아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의료비 아끼려고 노력하는 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부정이 나온다고요? 이게 no matter how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얘를 알면은 실제 기출문제에서 빈칸 한 문장 읽고 답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죠? 보세요. 뒤를 보니까 어떤 비용이 있어 이 말입니다. 아무리 네가 아끼려고 해도 이런 비용이 존재해 이 말이죠. 했어요? 어떤 비용이에요? 우리가 cannot avoid, 피할 수 없는 비용이 존재해. 이거는 꼭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제인가요? 아니잖아요. 맞죠? 탈락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4번이 답이겠구나 확신이 드셔야 돼요. 근데 상상해서 푸신 분들은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답이 아직 안 나오지? 4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being inactive입니다. 운동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죠. 활동 안 하는 거니까. 운동 안 하는 게 그죠? 잠재적으로 costs, 우리에게 어떤 비용이 들게 한답니다. 어떤 비용이냐면 몇 년의 비용을 들게 한대요. 뭐에서? 우리의 어떤 삶에서. 됐나요? 몇 년의 비용을 들게 한다 이 말은 뭔가 그 수명이 단축된다 이 말입니다. 운동 안 하면. 알겠죠? 운동하면 우리는 뭐 찾아야 돼요? 돈 절약된다 찾아야 되죠. 아직까지 비싸긴 한데 나오지 않았죠. 뒤에 보니까 엔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많은 돈을 절약하게 해주네요. 지갑으로부터. 얘가 숫자가 몇 개였죠? 2개였잖아요. 그럼 얘가 두 번째, 얘가 첫 번째겠지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돈 절약한다는 얘기 나왔죠? 그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말하지만 2가지입니다. 방법 그리고 실행이에요. 네? 보시면 인문특강이라는 게 이게 광고가 한 몇 달 전부터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 효과 있겠어 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인문특강 월요일부터 했었나요? 오늘 3일차자. 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오기가 힘들다니까. 그럼 이렇게 오신 건 뭐냐면 실행을 하신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냥 다른 첫 번째 날 들었다가 예를 들면 좀 오기 귀찮네? 그래서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게 실행이거든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공무원 어휘체 외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표제어만 3,000개가 있습니다. 유의어랑 반의어 합치면 10,000개가 넘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3만 개를 외워야 된다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뭐냐면 꼭 외워야 되는 필수 어휘를 한 700개 정도로 추립니다. 추려서 단톡이랑 카페에 제가 올려드려요. 최근 3년 동안 다 적중이 됐어요. 처음에 그게 올라가잖아요. 누군가 그래요. 여기서 나오겠어? 안 외워요. 심지어는 이럽니다. 오타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치다가 올려보면 이렇게 오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오타가 있으니까 믿을 만하게 못 돼? 안 외워요. 시험 치죠? 다 적중이 돼요? 이제 외우기 시작해요. 어떤 수업이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들어보셔야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이제 뭐냐면 정말 하찮은 만두 한 개 사도 우리가 가서 이제 먹어보고 사잖아요. 근데 정작 이 공부는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결정인데 이거를 먹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맛있다던데 먹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험해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저겁니다. 독해에 대한 관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남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많이 읽는다는 얘기 뭐냐면 대충 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그래, 어려운 어휘 알아야 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운 건 저겁니다. 적게. 맥스로 3개 문장이에요. 맥스로. 아시겠어요? 천천히. 빨리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약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관점입니다. 아시겠어요?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카톡, 오픈 채팅, 네이버 카페, 공당기 권쌤 영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오늘 자료는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요 기억 못 하시면은 표지 맨 앞에 이게 나와 있거든요. 표지 맨 앞에. 그래서 검색 살짝 해보시면은 뜰 겁니다. 알겠죠? 들어오시면 뭐 도움되는 강의들 여러 가지가 쭉 올라가 있어요. 알겠죠? 제가 이제 여기서 강의를 한 지가 이제 한 2년 반 됐거든요. 그래서 지방 강사로 가장 빨리 공단기 런칭을 했어요. 온라인. 원래 3월부터 공단기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실강화로 올라가요. 이래요. 유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내가 잘났어 이게 아니고요. 그만큼 많이들 검증을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정리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치만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오늘 뭐 당연히 인문특강 들어왔으니까 제 강의 좋습니다 하겠죠. 그래서 듣는 게 아니고요. 판단해 보시고 샘플 강의 많이 들으시고요. 그렇게 시간 투자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그냥 학교 후기들만 막 읽어보시면 안 돼요. 예? 뭐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합격했어. 이런 거 읽으시면 나랑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죠. 방법이라는 건 방향성이거든요.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뭐 6개월,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년, 3년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끝으로 가장 좋아하는 글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누가 했냐면 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원래 1시까지 예정이었는데 조금 일찍 마쳤는데 이거는 토론 시간을 제가 빼서 그래요. 예? 분위기를 딱 보고 토론 시켰을 때 오늘 수업을 말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그게 느꼈거든요. 아까 동그라미 막 하실 때 막 이러시는 거 보시고. 예, 그래서 토론 시간을 뺐어요. 조금 일찍 마쳤는데 나머지 30분 동안은 제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아 드릴 테니까 예? 공개적으로 아니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남아 계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또 해드릴게요. 알겠죠? 오늘 좀 도움 되셨나요? 되셨나요? 뭐 일찍 맞춰서 막 좋고 이런 거 말고 도움 좀 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